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이 제일 기능을 못하면,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부가 언제나 완벽한 해결사일까요? 오늘은 이준구 이창윤 교수님의 명저, 경제학원론을 가지고 정부 실패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경제학 처음 배울 때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배우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해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수님, 그럼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해도 이게 생각지도 못한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때가 있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가 정부 실패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교재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꼽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한된 정보. 아니, 정부가 무슨 신도 아니고 세상 모든 정보를 다 알 순 없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민간 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자,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정책을 내놔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정치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교재에서도 지적하듯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 정치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뜻이 좀 흐려지거나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혹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자, 정부가 개입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규제 아니겠어요? 이 규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규제라는 게 과연 정말로 우리 모두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세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죠. 가장 이상적인 건 당연히 공익을 위한 견해겠죠. 규제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특수 이익을 위한 견해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정말 무서운 건데 규제를 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규제받는 산업에 포획되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이걸 규제자 포획 견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규제기관이 포획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사회적으로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제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지대추구 행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생산적인 활동에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정부에 로비를 하거나 줄을 대서 경쟁자는 못 들어오게 막고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규칙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는 독점적인 이익을 지대라고 부르는데 이걸 추구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지대추구 행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낭비를 낳는 주범이에요. 여기 교재에 나온 정의를 보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써야 할 돈과 노력이 그냥 이미 있는 파이를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뺏고 뺏기는 그런 소모적인 정치 게임에 낭비된다는 거죠. 아, 지대추구 행위가 정말 낭비네요. 근데 교수님, 그럼 이런 규제 때문에 드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와, 그거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비용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물밑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조 5천억 달러. 이게 1999년도에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연방정부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총 비용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규제를 지키기 위해 드는 돈만 계산한 게 아닙니다. 이 규제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 해본 사업들, 사라져버린 일자리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다 합친 금액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시 자료를 보면요. 이 금액을 가구 수로 나눴을 때 미국의 최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구가 내는 소득세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고 해요. 엄청나죠? 이게 바로 규제에 보이지 않는 비용,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결국엔 부담하고 있는 진짜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가 좀 복잡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꼭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들은 뭘까요? 자,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둡시다. 첫째, 정부 개입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둘째, 정부는 정보도 부족하고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 셋째, 규제는 원래 목적과 달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포획될 수 있다. 넷째,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대 추구 행위는 엄청난 경제적 낭비를 낳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규제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정부의 모든 실패가 다 나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건 어쩌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실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 자원만 낭비하는 나쁜 실패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실패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